내가 무슨 권리로 간섭해? 이 집 안주인은 나야.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야죠. 아야, 아파라. 눈이 하얗게 보여. 앞이 안 보인다.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 이 점안제에 염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극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각막을 손상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섞은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상해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 가정에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응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3층짜리 아파트. 시장에서 20년째 두부 가게를 하는 윤수연은 오늘도 퇴근길에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손두부 한 모아 시장에서 사온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철없는 딸 같은 마음이 드는 수연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수연은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뉴스를 보시는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침침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 켜지 마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쉬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아버지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수연이 다가가자 아버지 윤복만이 손으로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빛이 따가워서 그래. 73세의 아버지는 40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한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꼿꼿한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커튼도 닫아달라고 하시고요. 수연이 중얼거리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이정욱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눈 나빠진 거야. 정욱은 아버지가 5년 전에 결혼한 새 아내였습니다. 59세의 나이에도 부지런하고 손이 빠른 분이지만 가끔 말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이 들어 그러지 뭘. 정욱이 그릇을 툭툭 부딪히며 설거지를 마저 하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두부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눈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가 말없이 눈물을 훔치듯 작은 병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만제 병이었는데 라벨이 평소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수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약병이었습니다. 아빠, 이 약 언제부터 쓰세요? 수연이 묻자 정욱이 먼저 낚아채듯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국에서 좋은 걸로 바꿔왔어. 정욱의 목소리에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정욱이 행주를 비비며 거칠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간병 경험이 있으니까. 정욱은 전 남편을 10년 동안 간병했다고 늘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눈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 주위 피부가 벌겋게 벗겨져 있었고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갑게 부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래 눈꺼풀 부분이 심하게 짓무른 상태였습니다. 수연의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햇빛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병이 급격히 악화된 건가라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불편한 소리 한 번 안 하던 아버지가 자꾸 불을 끄라고 하고 커튼을 치라고 하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평범한 저만제와는 전혀 다른 낯선 약병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연은 정욱의 표정을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정욱이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정욱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만 잘 넣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눈 상태가 보통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연은 아버지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을 뜰 때마다 눈을 찡그리고 국그릇을 들 때도 손을 더듬거리며 찾았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야가 심하게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밥 더 드세요. 수연이 반찬을 아버지 앞으로 밀어주자 아버지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라, 수연아. 그런데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다가 여러 번 헛집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손놀림이 정확하던 분이 이렇게 어려워하니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정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수연을 멀리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수연은 뒤를 돌아보니 정욱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한 예리한 시선이었습니다. 수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와 정욱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낯선 저만제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평온하려 애쓰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수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 안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계속 눈을 비비며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자 아버지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평소의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아버지 눈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복만 환자분. 간호사가 호명하자 수연은 아버지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윤섭 교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앞에 앉은 아버지의 각막을 들여다보던 장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몇 분 동안 조용히 검사를 이어가던 장 교수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며 의외의 표정으로 낮고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따님, 장 교수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연 진행이라 보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당황해하자 장 교수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극 물질에 반복 노출된 흔적 같습니다. 장 교수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패턴의 각막 손상은 보통 화학 물질 노출 시에 나타납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극 물질이요?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자세한 건 정밀 검사로 확인해야겠지만 장 교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사용 중인 저만제는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고 수연이 어제 정욱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장 교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저만제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집에 있습니다. 그대로 밀봉해서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장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수연에게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가족 내 문제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수연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장 교수가 더욱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의도적인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집 안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측일 뿐입니다. 장 교수가 수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수연의 마음은 천근만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의 손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장 교수가 진료 기록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수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병원비도 많이 나갈 텐데. 수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욱의 이상한 반응과 낯선 저만제, 그리고 지금 의사의 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타들어간 듯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끝까지 알아내겠어. 아버지를 지키는 것은 이제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욱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다고 하던가? 정욱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대요. 수연이 대답하자 정욱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런 걸 왜 해? 아빠 눈이 많이 안 좋으니까요. 수연이 말하자 정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돈만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쓰시는 저만제 좀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보자고 하시네요. 정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가져가?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겠다고 해서요. 수연이 다시 말하자 정욱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수연은 정욱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극 물질에 반복 노출된 흔적. 의도적인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저만제를 가져와서 의사에게 보여드리겠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수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수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시장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새벽 약국에 장경미 약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 들어서자 장경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연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언니,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만제 관련해서요. 장경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약사가 영수증을 뒤적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장경미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 보통 안 쓰는 종류거든.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인데요? 최근 2달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은 약을 여러 번 사갔어. 장경미가 기록을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포장 뜯긴 채로 가져와서 더 진한 걸로 바꿔달라고 하기도 했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요? 장경미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으로 결제하셨어. 이정옥 씨로 말이야.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진한 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요? 응, 나도 이상해서 말렸는데. 장경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래 농도가 적당한 건데 왜 더 진한 걸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 혹시 그때 어머니 표정이나 말씀이 어땠나요? 좀 초조해 보이더라. 장경미가 기억을 되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면서 서둘러 하시더라고. 수연은 약국을 나서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이었습니다. 관리실에는 야간 경비를 서는 박만수가 있었습니다. 68세의 박만수는 아버지와 동갑내기로 평소 안면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연이 들어서자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수연이.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네, 그래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수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으로 택배나 배송 온 거 기억나세요? 박만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며칠 전에 새벽에 택배 2상자가 들어갔지. 새벽 2시쯤이었나? 새벽에요? 수연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응, 새벽 배송이더라고. 박만수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좀 이상한 걸 봤어서 기록해뒀어. 박만수가 작은 저장 장치를 내밀었습니다. 감시 화면 녹화한 거야. 그날 새벽에 사모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 수연이 손을 떨며 저장 장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무언가 작은 병을 꺼내서 드시던데.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감시 화면이라 소리는 없지만 뚜껑을 따는 손놀림이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는 게 보통 약 먹을 때랑 달라 보였어. 박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섞는 것 같더라고.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새벽 배송, 이상한 행동, 그리고 약국에서의 수상한 구매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이거 잠시 빌려도 될까요? 수연이 저장 장치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가져가. 박만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좋은 분이야.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수연은 저장 장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욱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만재 어디 있어요? 수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찾아?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분 확인해 보겠다고요. 정욱이 그릇을 3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꼭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수연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난리야? 약은 약이지, 뭐가 다르다고. 그때 수연이 저장 장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새벽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감시 화면에 찍혔거든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하시는 모습이. 정욱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감시 화면이 뭘 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에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왜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욱이 행주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모시는데. 수연이 정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약 보여주세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정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수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는 건 제 일이고요. 정욱과 수연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끝까지 파헤치겠어. 내일은 반드시 이 저장 장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욱과의 대립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깼습니다. 아, 아파.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소리에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뛰어가니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눈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힘없었습니다. 눈가가 어제보다 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전등을 켜려 하자 아버지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불 켜지 마라. 너무 아파. 그때 정욱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저만재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 넣어드릴게요. 수연이 재빨리 정욱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그 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정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약 안 넣으면 더 아프실 텐데. 아니에요. 병원에서 임시로 처방해준 약이 있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병원 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욱이 그 약을 보더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약으로는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약은 안 써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죠. 정욱의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의사 흉내를 내. 내가 얼마나 오래 간병을 했는데.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아무 약이나 넣어줘.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수연은 병원에서 받은 보호용 점안제를 아버지 눈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조금 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이 문 앞에서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수연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협박하는 말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병원에서 받은 점안제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 눈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기가 줄어들고 눈물도 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떠세요? 수연이 물으니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아. 하지만 수연이 두부가게에 다녀온 후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니 다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더 빨갛게 충혈되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상해,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수연이 의아해하며 아버지를 살펴보니 정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아프시길래 약을 넣어드렸어. 정욱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놔둬? 정욱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쓰레기 봉지 안에서 라벨이 뜯긴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병을 코에 대니 희미한 자극성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점안제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수연은 즉시 그 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이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인만 하세요. 정욱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뭔 서류야? 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이 집도 오래됐잖아요. 정욱이 설명했습니다. 전세로 옮기고 아파트는 제 조카 민수 명의로 처분하면 깔끔해져요. 수연이 서류를 보니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노인 요양원비도 마련해야 하고. 정욱이 변명했습니다. 이 집 팔아서 좋은 데로 모시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수연에게 물려줄 거야. 내가 살던 집인데. 정욱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딸년이 뭘 했다고. 간병은 내가 다 했는데. 수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 오늘은 안 됩니다. 아버지 상태부터 안정시키고 나서 얘기해요. 정욱이 수연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간섭해. 이 집 안주인은 나야.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야죠. 정욱이 서류를 집어들며 화를 냈습니다. 고집센 것들.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정욱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너 때문에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욱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안전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장장치, 이상한 점안제, 병, 그리고 약사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종합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정욱이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건 내 책임이야. 수연은 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연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장장치, 이상한 저만제, 병, 그리고 약사, 증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정욱과 낯선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바로 정욱의 조카 민수였습니다. 이모, 여기가 그 집이에요?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정욱이 수연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민수야. 우리 조카 민수. 민수가 수연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일하고 있어요. 이모가 집 처분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처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아시겠어요? 요즘 눈도 안 보이시는데. 수연의 가슴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말 다시 해보세요. 정욱이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현실을 봐. 어르신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에요. 수연이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요.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주무세요. 수연이 방문을 등지고 서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정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방해해? 가족인데 인사도 못하게. 그때 아버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눈을 감고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으니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민수가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보더니 정욱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생각보다 심각하네. 요양원에 빨리 보내야겠어. 수연이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때 정욱이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수연이 깜짝 놀라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정욱이 전화기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르신을 빼돌려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어르신 상태도 안 좋은데 병원도 안 보내고.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욱이 먼저 신고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서명만 받으면 돼. 할아버지 상태로는 판단력이 없다고 하면 되고. 수연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거 집 매매 계약서죠? 아버지 동의 없이 어떻게? 정욱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와. 그때 가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밝혀질 거야. 수연은 급하게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아버지를 해치고 있잖아요. 이 약병이 증거예요. 민수가 그 병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 증거야? 그냥 저만제잖아. 정욱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르신을 해칠 이유가 뭐가 있어. 간병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이 따가워. 눈에 넣는 약이 너무 따가워.
민수와 정욱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떤 약이요? 정욱이가 넣어주는 약.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넣고 나면 더 아파져. 정욱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르신이 헛소리하세요. 나이 드시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때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민수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병원비 핑계로 집까지 팔라고 하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안 받게 하고 있어요. 수연이 황급히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버지를 해치고 있어요. 이 약병을 보세요. 경찰관이 약병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 눈에 넣는 점안제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극 물질에 노출된 흔적이라고 했어요. 정욱이 큰 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남편을 해쳐? 민수가 서류를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집 팔아서 병원비 마련하려고 하는데 딸이 방해해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의사는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집은 수연에게, 약은 너무 아파. 경찰관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서면으로 신고해 주세요.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욱이 먼저 신고를 넣어서 오히려 수연이 의심받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야. 수연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정욱과 민수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수연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정욱이 수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민수가 서류를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서명하세요. 경찰도 왔다 갔으니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수연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정욱이 막았습니다. 너는 빠져. 이제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네, 아빠.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아파. 눈이 하얗게 보여. 아버지의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 정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민수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전화해야겠어. 수연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남편을 돌볼 거야.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책임집니다. 아버지를 병원으로 급히 모시고 가는 중에 수연은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분명 정욱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가니 장윤석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고 하세요. 수연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가 아버지를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막 손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수술요? 수연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더 늦으면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지난번에 가져오라던 점안제 아직 못 가져오셨죠? 장 교수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이상한 점안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장 교수가 병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계속 쓰셨다고요? 네, 새어머니가 좋다고 해서. 장 교수가 병을 다른 의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즉시 성분 분석해 주세요. 응급입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 교수가 수연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따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점안제에 염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염산이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극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각막을 손상시킵니다.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섞은 것 같아요. 수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건 명백한 상해 행위입니다. 장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경찰이 와서 수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욱 급합니다.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신고하세요. 그때 정옥과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정옥이 연기하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교수가 정옥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맞으세요? 네, 아내입니다. 정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 교수가 점안제 병을 내밀었습니다. 이 약에 염산이 들어 있었어요. 정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염산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정옥을 돌아봤습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정옥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건데. 장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이런 걸 팔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은 거예요. 수연이 정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정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 모른다고.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장 교수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세요. 이 검사 결과와 함께요. 정옥이 갑자기 수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사람인 줄 아니? 수연이 정옥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그냥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정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나한테 뭐가 좋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검사 결과를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옥의 끔찍한 범행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싸우겠어. 아버지를 반드시 지켜내겠어. 수연은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들고 경찰서로 급히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염산이 섞인 점안제와 의사의 진단서까지.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담당 경찰관이 수연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침에 오신 분이죠? 상황이 바뀌었나요? 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예요. 수연이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만제에 염산이 들어 있었대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염산이요? 이건 심각한 상해 사건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섞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한 사건 같습니다. 수사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수연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버님이시고 가해 의심자는 새어머니시라고 했죠? 형사가 기록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정욱이라는 분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감시 화면 녹화본이 있어요.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형사가 저장 장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네요. 약사 증언도 받아야겠고요. 약사 선생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수연이 장경미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형사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의자를 체포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조카랑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형사들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겠습니다. 따님은 병원에서 아버님을 돌보세요. 수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의식이 흐릿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형사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조서를 받겠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증언하시면 더 확실하죠. 수연과 형사들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윤섭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 교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장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각막에 화학적 손상이 있었습니다.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염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흔적이 명확해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손상인가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절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장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 병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깨어 계셨습니다. 수연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기분은 어떠세요?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 형사가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용하신 점안제에 대해서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넣어주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욱이가 넣어줬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기억을 되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넣고 나면 너무 아팠어. 아프다고 말씀드렸나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 번 말했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욱이가 참으라고 했어. 수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정욱이 계속 그 약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팔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내가 반대하니까 화를 내고 집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체포 완료했습니다. 이정욱과 조카 민수 모두 연행했어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도요? 공범 혐의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집 매매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있어요. 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욱이가 잡혔다고? 네, 아빠. 수연이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증언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은 이런 일 당하면 안 돼. 수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시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연아, 신문이 보인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으며 기뻐하셨습니다. 글씨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읽을 수 있어. 수연이 아버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욱과 민수가 없어진 후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두부가게 일을 마친 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수연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박경비 아저씨가 놀러 왔었어. 아버지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눈 좋아졌다고 축하한다더라고. 박만수 경비 아저씨는 정욱 사건 이후로 자주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같은 또래라 대화도 잘 통하고 아버지도 외로움을 덜 느끼셨습니다. 감사한 분이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 정욱과 민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노인 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유죄 판결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검사가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님도 가능하시면 함께요. 재판 당일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욱과 민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수연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눈이 나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도 증인석에 서서 증언하셨습니다.
정욱이가 매일 약을 넣어줬는데 점점 아팠습니다. 그래도 좋은 약이라고 해서 참았어요. 정욱이 변호사를 통해 변명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염산을 점안제에 섞는 것이 실수일 수 없습니다. 명백한 고의 행위입니다. 결국 정욱은 징역 3년, 민수는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도 명령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연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수연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만약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아버지는 실명하거나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수연아, 밥 다 됐니? 아버지가 부엌에서 물으셨습니다.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수연이 대답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두부국 맛이 예전 같아. 내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야.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하게. 그래야지. 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평화롭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는 일상도 예전보다 즐거워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며 회복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연아,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다며?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네, 감사해요. 수연이 두부를 정성스럽게 포장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잘 보실 수 있어서 예전처럼 뉴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갑자기 수연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빠. 내가 내게 미안했던 게 있어.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정욱이랑 결혼할 때 내 의견을 안 물어봤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성급했던 것 같아.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고생했잖아. 아버지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 아버지가 주무시러 들어가신 후 수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라는 것.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내일 아침 아버지께 드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겠어. 이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겠어.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끝나고 따뜻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윤수연 씨와 아버지 윤복만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응원이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